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뒤통수에 흉기를 꽂았다. 더 맞았어야 한다. 폭언과 욕설이 담긴 험악한 게시물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일반의 자격으로 다시 취업한 사직 전공의 A씨를 비방하는 겁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 천여 명을 블랙리스트로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길어지는 파업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좌표 찍기가 반복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위에 선배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폐쇄적인 익명 게시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외과 1년차를 마쳤다는 경기 지역 의사부터 인턴까지 수료했다는 부산 지역 의사까지 사직 전공의들이 올린 구직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9,100여 명의 사직이 확정됐는데 이 중 4,600여 명, 절반 정도가 일반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동네 병의원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응급,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 종합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 공백과 수입 감소를 우려한 사직 전공의들이 투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이어도 피부 미용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단순 감기나 근육통도 치료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추세가 의정 갈등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눌러앉으며 투쟁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현상일 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의가 빨리 돼야 필수 의료라든가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국민적으로 봐도 큰 손실이고. 전공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막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영웅에게 돈벼락,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 행렬. 지금 이게 최근에 의사 그리고 이른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뭐 리스트를 올려갖고 공개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군요 지금요. 근데 이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속 결정이 났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건데요. 사직 전공의가 뭔가 이제 그 내용을 의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의사 블랙리스트, 의료계 블랙리스트, 뭐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의사들 뭐 그러면서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서 뭐 유포했다 이런 거잖아요. 전공의 800여 명의 개인 신상 이런 건데 구속이 됐어요 지금요 이 전공의가. 이용인 변호사? 예.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구속이 보통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은 제명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로 이제 온라인에 게시를 했을 때 이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괴롭힘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이 된 건데 예. 그 혐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구속이 되는 사유로 본 거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본 이유는 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 사직한 전공의가 당시에 그 PC를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이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포렌식을 막는 또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포 행위가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암호화된 메신저,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제 유포를 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행동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 쳤을 때 예. 혹시나 불구속 상태로 두게 되면 이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이제 크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서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이제 법관은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응급 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뭐 가해 행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 진료 행위 자체도 또 맞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명단에 포함해서 본인의 뭐 인적사항이나 이게 공개된 의사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행위를 방해를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제 혼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구속 자체를 이 제명으로만 판단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구속이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예. 가능성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파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예. 예외적으로 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유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구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이 전공이 사직한 전공이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일단 영장심사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사협회장의 반응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리스트에 올라와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분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장은 다 피해자다. 그 명단에 오른 분, 그다음에 이거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 구속과 관련된 의사들의 반응이 지금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방금 들으셨죠? 이면태 회장은 구속 전공의도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는 이 블랙리스트는 정부 조치에 대한 저항수단이다. 저항수단. 그리고요, 여기가 전북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그럼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걸까요? 송영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반응? 지금 의료계에서도요. 예. 사실은 빠른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의료계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극소수의 몰지각한 어떤 그 용의자들과 예. 그 대다수의 어떤 의사들을 좀 분리해서 판단하고 싶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이제 일부 그 지방 의사회에서 저는 불필요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그 극소수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들을 마치 전체 의료인인 것처럼 오인하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거다, 저항수단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정부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무슨 모금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 구속된 이 사직 전공이 우리의 영웅,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금 릴레이, 그러니까 구속됐으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뜻인가 보죠? 송금 릴레이. 그리고요,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회비 1,000만 원 전달이요? 구속 전공의 가족을 만나서 특별회비 1,000만 원. 이것도 약간 이거 뭐라고, 이거 기부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데 정기남 교수님, 뭔가 두둔 아니면 뭔가 또 더 결집? 약간 이런 모습이네요. 그 블랙리스트를 만든 전공의에 대한 구속 조치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적 판결은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구속된 전공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웅시하고 또 뭔가 뭐 후원금 뭐 보내자, 돈벼락 맞게 하자, 예. 이런 어떤 발상, 더 나아가서 뭐 전공의 가족들 만나서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에서도 또 돈도 전달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뭐 가진 자들, 막 돈 있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좀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오히려 아까 의협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피해자거든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 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들 중에서는요,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인 기피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 사직할 권리가 있듯이 또 복직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을 왜 안 하고 너는 당신은 거기 가서 왜 일을 하냐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는 저 의사 집단의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 그 고집 또는 의사 집단의 어떤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의료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이 구속된 블랙리스트 작성한 구속된 전공의에 대해서 수백만 원씩 송금하자, 돈벼락 맞게 하자 예. 이런 발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제가 송영훈 변호사께 짧게요. 엘리트 의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의정 갈등에서 많이 표현됐거든요. 엘리트 의식,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 근데 원래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보통 엘리트 의식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소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엘리트 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사들을 후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빗나간 엘리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요. 이 영웅에게 돈벼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 그 영웅이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도 이 응급의료센터를 외롭게 지키고 계신 그 의료인들에게 돈벼락이 쏟아졌다는 그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오히려 그분들을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문을 나섭니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입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시한 사람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MBN 취재 결과 정 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복수의 휴대전화로 작성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 계정을 만들어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던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암호화 보안 이메일인 프로톤 메일을 이용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제보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프로톤 메일 사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구속됐지만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는 오늘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란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관련자 1명을 추적 중입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정 씨를 면담한 뒤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투로 얼굴을 꽁꽁 싸맨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오전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해당 리스트를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복귀한 의사들의 근무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소속 학교를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근거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난 7일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이지만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꼬는 내용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생활이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일부 노출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어제 또 다른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업무 중인 의사나 강의를 듣는 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겁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앞서 게시된 리스트의 작성자도 의사도 아니라며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헛짓거리 말라며 조롱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명단 공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응급실 의사 명단은 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100여 명의 복귀 전공의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블랙리스트가 생긴 건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2달 전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는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